네,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걱정이 많으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3주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별로 조짐이 좋지 않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네. 그것도 딱한 노릇이지요. 예. 이게 6공화국 이래에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해가 8명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네. 이 8명 전부가 비극적 내지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게 됐다. 예.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태우 대통령 감방에 갔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도 하고 장기간 감방에 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반 만에 이게 내란 수교로 몰려가 이게 대응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도 하차되고 구속됐다가 지금도 또 구속될 운명에 놓여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봐가 비극적인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30여 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8명 대통령이 이렇게 된 실패 또는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데는 그게 그 임기 5년에 시작해가지고 그 흐름이 있어요. 네. 그것이 어떤 동일한 법칙 선상에 있다. 아주 불행한 법칙인데 동일 법칙의 선상에 있다. 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기대를 모았지요. 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오늘 아침 갤럽 조사에 기대한다가 뭐 64% 나온다 그랬으니까. 네. 요게 뭐 문재인 때는 그보다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하다가 또 조금 가다가는 실망하게 되고 또 실망이 누적되면 분노하게 되가 지지율이 폭삭 내려앉고 그래가 임기를 끝나게 되니까 이게 폭망한 상태로 임기를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잘 알려진 여론조사 기관이 끝날 때는 다 10% 이하에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 동일 이행의 원칙, 기대, 실망, 분노, 폭망. 이런 원칙이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데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주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그들을 뽑아낸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에 이런 과정을 받는 것은 그 본인들의 아주 전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느껴야 되겠지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가지고 이게 임기 출발한 지 지금 3주가량 됐는데 이게 이제 임기 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각을 구성하고 비서실을 구성하는 인사 문제에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사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선 뭐 그게 뭐 대독 총리고 허수아비 총리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국무총리 인선이 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돼야 되고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인선도 그런 기준에서 이제 어떤 국민 눈높이 상당히 맞아야 되는데 우선 김민석 총리 후보는 이게 청문회 이틀하는 과정에서 산무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 첫째로 증인 신청 하나도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청문위원회에서 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한 거 한 건도 응답하는 자료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이제 한덕수 총리 때는 민주당이 1000건을 제출해 요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제출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대답을 못해. 무응답이야, 무응답.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금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냐 하는 거 대답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얼마냐 하는 거 그것도 30%라고 얘기하고 우물쭈물했거든. 지금 49%예요.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이번에 1차 퍼주기 하면 50% 넘어갈 거예요. 이 경제 위기 상황인데 국무총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저는 일찍이 주장하기를 김민석 후보는 총리 자격이 없다. 다른 거 모든 걸 다 떠났어. 뭐 청문회에서 이렇쿵 저렇쿵 다 떠나가 정치자금법
전과의 이범이야. 예. 예? 한 번은 구속됐었고, 한 번은 불구속으로 대부분에 다 유죄 판결 나가지고 추징금만 7억이 넘어. 이거 하나만이라도 100만 공무원의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밑에 총리로서 일반 행정부를 통할 지휘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어떤 모범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필은 뭐 음주운전을 한두 번 했다 하는 건 나는 그런 것은 뭐 용서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을 2차례나 했다 하는 거 이건 그럼요. 총리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 예.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그 전과 그게 별 문제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별이 4개 아니에요. 전과 사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재판에 관한 참 민망한 얘기지만은 이거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공직선거 위반 사건이 재판으로 봐서는 현행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밑에서 이게 뭐 공직선거 위반 이게 전과가 있다 하는 거 별 문제 되겠느냐.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대통령이 야당의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가 오천을 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우리 소통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소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찬 회동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오찬 회동 자리에서 자기가 주장한 대로 취임사에서도 말한 뭐 협치, 뭐 국민 통합 이런 소리를 했지만 그 협박이었다니까 협박. 예. 무슨 협박을 하는 거니까 그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이 김민석 총리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무자격이라고 했더니 당신도 털면 그런 정도 안 나오겠냐 이래버렸다고. 그냥 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할 소리예요. 그 협박이죠, 그렇게? 협박.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자리가 비니까 종전관례대로 이걸 야당에 넘겨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국회에서 인원하라고. 국회가 자기가 장악하고 했는데 국회에 가서 무슨 인원을 해. 그러니까 이거 불러갖고 협박한 자리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총리 인준은 아마 금명간에 날걸요. 네. 저기 아마 그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가부간에 결과물에 대해서 채택 안 할 겁니다. 부적격이든지 적격이든지. 그것도 표결하게 되면 적격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갖고 다음 주에는 아마 김민석 총리 시대가 오겠는데 이거 출발부터 그림을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자각하는지 어떤지 이건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전과도 있고 지금 재판의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덜커덕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아주 비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청문회에 당사자가 이 자료를 제때 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짓을 태연하게 하고 주진우 의원 같은 이게 김민석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 관계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서 공격적 태도로 나오니까 주진우 너는 이런 일이 없냐고 주진우를 조사를 했어요. 이게 주진우 청문회가 되어버려서 주진우 총리 후보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위한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력 언론제 사설에까지도 그게 난 얘기인데 과반수 이상을 점거하고 있는 이게 집권당이 이렇게 거칠고 사납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재산 거래 등에 대해서 그게 이제 후위가 많다 이래갖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지검에 이제 고발장을 받으면 원래는 고발하면 모든 고발 사건을 즉각 배정을 합니다. 담당 검사를 결정해갖고. 그럼 그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고발인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피고발인을 부르고, 그리고 아예 사건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불기소 처분도 하는데, 아니, 고발장 받아가지고 어제 그저께 받아가, 어제 그저께 담당 재판부에 검사에게 배정한 걸 두고 정청래,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아니, 검찰 너희들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너희들 장사 치를 준비를 해야지, 그래, 김민석이 조질라고 이러냐,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해방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출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보기에 상당히 이 대통령이 된 인간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아하 이거 내가 굉장히 불운한 상황에서 출범하고 있구나 하는 걸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공천도 틀어지고 강경파도 육성하고 배달들도 육성해놓고 나니까 정작 대통령이 돼갖고 뭘 좀 바르게 해보려는 생각이 있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청래니 이런 사람들이 그 말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나무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못 나무라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 출발서부터 역대 8명 대통령이 다 비극적이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됐지만은 그래도 출발선상에서 그 8명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불운하고 불행한 상황에서 출범하고 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잘 해야지. 네. 근데 잘 해지겠느냐? 잘 해지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본인이 이제 어느 단계 가면 인사도 마음대로 못해. 이게. 그러니까 뭐 탈원전 문제 같은 것도 결국 환경부 장관을 어떤 사람 시켰는 거니까 탈원전을 하면서 이게 태양광인 풍력 발전을 우선하는 그걸 평소에 주장하던 이런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외무장관이나 통일부 장관 임명한 걸 보면 본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일 협력체도 강화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안보팀 이런 팀을 보면 그거 자기 말하고는 역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재명의 비극이다. 결국은 지금 이 출발선상에서 최대의 장애물, 최대의 적은 이재명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네. 이건 역대 8명 대통령 비교해봐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불행한 상황에서 출범하고 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국민의힘당이 정신차려가 잘 싸워야 되겠지요. 이건 내가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이게 잘 싸울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도 걱정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이게 날카롭게 이걸 분석하고 쳐다보고 그게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민심이 천심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으로 가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가장 불운하고 가장 비극적인 대통령으로 될 것 같다고 전망을 해주시네요. 일생을 정치권에 직접 몸담았고 지금은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잘 관찰하고 있는데 다른 분의 의견이 아니라 박찬종 변호사님의 그 경험에 찬 분석으로 가장 비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걱정이네요. 마치겠습니다.